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2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주차에는 이제 추석 휴장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주 일요 경마에는 이제는 그랑프리 다음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큰 경주로 자리매김했죠.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일본 등등 외국의 능력마들이 함께 대거 출전하는 빅 이벤트죠. 다음 주에 이제 코리아컵 스프린트 상당히 기대치가 높겠고요. 자, 이번 1호 경마는 토요 경마보다는 액면상 보이는 그 편성 강도는 다소간 수월해 보입니다만 여전히 곳곳에 포진해 있는 복병 전력들의 선전으로 이변 발생 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종합해서 저희가 매경주 해설해 드릴 것이고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4번 럭키 루키의 뚜렷한 회복세를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이번 훈련 시에는 좀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차가는 모습 뚜렷한 4번 럭키 루키의 선전 가능성을 우선 강조드리는 가운데 이번 타우러스는 승급전입니다. 안유리 기수와 특별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안유리 기수 역시 의지 있게 말과의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이상 승급전 연투 기대치 여전하다라는 평가. 모든 조건의 우위, 4마 크레이지 팩터를 반드시 강조드려야만 하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힘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보여줬고요. 거리가 늘었지만 상대들의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4마 크레이지 팩터 이번만큼은 좀 더 수월하게 선행 나설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직전의 경주 강한 추진 속에 선입가담 이후 내측에서 시종 모래를 맞고 쳐졌죠. 하지만 그런 이후에도 종반 직선에서 모래를 피한 자리를 선점하자 더 뛰기 시작합니다. 8번 베스트에이지 역시도 모래 피한 자리 선점 선입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가 있는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비록 직전 상간마 마지막 관문 농림부 대상 경주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능력만큼은 이미 검증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일반 경주 출전입니다. 충분한 휴식 취했고 훈련 상태 최상의 모습 유지하고 있는 만큼 1번 게이트 선행 버티기 의심의 여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컨디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에는 전기가 꼬여서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전기에도 꼭 선행이 아니라 선입 또 중간에서 선추위까지 매우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경쟁력 발휘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주폭이 상당히 좋고 근성이 좋은 앞말이죠. 본인이 가장 잘했었던 것은 뒷심이죠. 끈기와 뒷심 이 부분을 이번에는 게이트 2점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드려 보겠습니다. 8번 썬라이팅의 직전 변화 상당히 인상 깊었죠. 머니블레이드를 앞서 나가는 그거를 선행을 강탈하는 모습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3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능력 상승세 마필들 대거 출전하는 레이스고요. 역시 절대 강자는 없는 편성 구도로 보입니다. 1월 전반장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로 평가가 되는데 이 펼쳐지는 전개 양상과 당일 마필 컨디션 여하에 따라 입상 결과가 도출될 듯합니다.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 제가 스타트 끊어보겠습니다. 혼전도가 제법 높습니다.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말들이 직전 경주에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전도는 높아졌는데요. 그 까다로움을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말 6번 스카이스톰 먼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직전 승급전이었고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흐름이 좀 빨랐어요. 압박이 좀 심해지니까 본인이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계속
기대려고 했었죠. 그 바람에 이제 기수하고 신랑이 힘 소진이 있었던 것 때문에 좀 아쉽게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더 입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했을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엔 설욕전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치를 높여보겠고요. 5번 천강성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걸음이 우연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직전에 이제 타우러스라는 말하고 함께 뛰었을 때 그 경주력 자체가 선행으로 자신의 결정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해결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휴식이 승급전을 대비한 충분히 대비책이 됐다라는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스카이빛과 8번 마하승리 역시 직전에 깜짝 입상을 차지하면서 이변의 주인공들이 됐었던 복병권 세력들인데요. 추입 한 발,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입형 추입 말로써 이 빠른 흐름이든 느린 흐름이든 흐름에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 발휘해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보는 시각 자체나 전개 구도도 함께 풀어가는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응원을 좀 더 많이 해드리고 싶네요. 뿐만 스카이스톰과 마하승리, 스카이빛까지 스카이스톰은 직전에 차라리 이찬호 기수가 해피스트가 나왔던 걸 인정하고 보내놓고 크게 안 싸웠다라면 이익권은 충분히 수성을 했을 텐데 종박까지 너무 싸웠던 것이 정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정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고 믿고 싶고 마하승리 취임력과 3번은 스카이빅의 최근의 회복세도 안정감은 있죠. 이마필은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최근에 연투 능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 전력이 외곽 11번만 스피드 영웅이란 전력입니다. 힘이 꽉 차 가는 모습으로 7월 달의 경주도 외선에서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좋은 모습 펼쳤었고 직전은 오히려 인코스를 파고들면서도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개수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행까지는 바랄 이유도 없고 이번에도 외선이지만 중간권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은 많이 포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근에 끼었던 편성처럼 선입권에서의 전력으로서는 가치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11번 스피드 영웅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이 만약에 인코스에 있다. 하다못해 제가 지금 축으로 제시했던 6번 마 스카이스톰하고 번호가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스피드 영웅을 오히려 축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말인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전력 차이가 전혀 크지 않은 이런 편성에서는 오히려 의외로 선입권 2, 3선에서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아주 근소한 차이가 전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가 순위를 결정짓는다라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낮게 줬을 뿐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김재웅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혼전 편성이다. 그래서 그런지 마번 자체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 중엔 3번 스카이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직전에 상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심마로까지 제가 강조드렸던 말인데 여전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이 앞선에 나서는 말들이 모두 불안 요소가 하나씩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6번 스카이스톰 같은 말도 선행을 이번에 과연 나설 수 있을지 이번 한센바로우즈가 직전에 앞선에서 심한 경합 해달래라는 말한테 많이 압박을 받으면서 해달라는 말이 워낙 강력한 말이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쨌든 선행 나가면 저는 버틸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행마 중에서는 이번 한센바로우즈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2번 내각 끝판왕도 스피드만큼은 이번 편성에서 앞서 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는 앞선에 있는 말들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입력, 그다음에 선입력 갖춘 말 그중에서도 10번 제이콥이란 말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전에서 충돌하면서 출발 자체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추입력을 보여줬고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선입권 가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제이콥의 잠재력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잠재력을 물어보신다면 이 편성에서는 가장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 영웅을 설명드린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잠재력에서 우위가 저 점수를 얻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악착 같은 선두권 전개가 주효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입으로서의 10번 제이콥의 가능성은 승급전 경험으로 이번에는 만족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이경주는 선두권에 나서는 전개, 선행마들을 선택할 것이냐, 선의권 끈끈한 전력을 선택할 것이냐, 일단 그 부분부터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선행마 2두의 전력이 은근히 좀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센바로우즈는 끌리는 악벽이 좀 심각한 말이라서 최근에 2번 다 입상 실패를 했던 말이고 6번 스카이스톰은 직전에 전구가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였죠. 아무래도 선의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선보일 수 있는 말에게 입상 찬스가 돌아갈 듯한데요. 이미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까지 극복을 해낸 전력이죠. 이 11번 스피드 영웅이 선두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제페이스를 차분하게 유지하다가 막판에 우수한 결정력을 최근에 연달아 발휘하며 입상을 했던 전력인 만큼 이번 경주 불안성을 내포한 선행마들이 이끄는 페이스에서 11번 스피드 영웅이 입상한 자리 충분히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제이콥은 직전에 출발 이후에 다소간 원하는 자리 선점 실패하고 추돌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아주 막강한 추입 능력을 발휘했죠.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로 보이고 이번에는 느지막한 스퍼트가 아닌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듯합니다. 6번 스카이스톰은 그렇게 외측으로 기대려는 악벽 실랑이를 버리고도 막판까지 이 3착을 지켜낸 걸 보면요. 이번에 한결 보충 안정화된 모습으로 직전에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듯하네요. 네, 서울 이경주 상당히 만만치 않고 어려운 경주로 예측이 되는데요. 주행 안정화 뚜렷하게 도모된 6번 스카이 스톰, 선의권에서 끈끈한 전력 11번 스피드 영웅, 그리고 막판 한 발 결정력 우수한 말이죠. 10번 제이콥. 일단 삼각편대 3두의 마필 강조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수여 상금이 4등급 상금 체계가 적용되는 그야말로 각 마방마다 군침을 흘리는 의지 강한 그 레이스가 되겠죠. 이미 실전에서 단거리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 있고요. 또한 데뷔전 치르는 출중한 기본기 갖춘 신마 전력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은근 접전구도 그리고 베일이 쌓인 신마의 전력까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 5등급 2세 신예들 간의 전력들이죠. 3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력들 간의 격차에 대한 잠재력 요건은 좀 꼼꼼히 챙겨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잠재력이 느껴지는 마필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데뷔전을 뛰었던 마필들 자체가 기본 능력과 전개에서 오히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권의 전개를 이끌 마필을 중심으로 후차권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판단합니다.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인 4두의 선전을 좀 더 기대를 걸 수 있다 믿고 있는데요. 4번, 5번 그리고 8번, 9번이 초반과 후반까지의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모습입니다. 초반부 전개에서는 데뷔전에서 출중한 스피드를 보였던 전력이죠. 5번마 위닝 블레이드. 이번에는 빠른 마필이 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수월한 선두권 장악까지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입니다. 5번마 위닝 블레이드가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 장악에 나설 가운데 이번 구도 중속이 좋았던 전력이죠. 바로 옆에 붙어있던 4번마 MJ타운이 코스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속이 좋은 만큼 2선 자체 안쪽을 파고드는 내측 전개가 가능한 구도로 판단합니다. 내측뿐만 아니라 외선에서의 선입 가담 능력도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겠죠. 두마필이 스피드를 보이고 초속은 느렸지만 8번 라운세레나가 빠르게 2선까지 가담할 수 있는 상대 구도를 만난 만큼 스피드 기대를 걸 수 있고요. 초반부 발주는 빠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9번마 가온포스도 이번 경기 이변 도전 세력으로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4두 간의 초반부 접전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언급드린 대로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해야 할 전력 자체는 당연히 5번마 위닝 블레이드죠. 주행 심사부터도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 데뷔전 자체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강하게 소개를 드렸던 마필로 기억을 합니다. 초반부 강한 추진 속에 선두권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있었던 1번마 대한마가 발주는 느렸지만 안쪽을 파고드는 주행으로 선두권을 강탈해냈었죠. 자연스럽게 2선 외곽 전개가 돼버렸지만
직선 중앙까지 또한 직선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초반에 스피드를 지켜냈다는 점이 가장 크겠죠. 자, 10주간의 긴 주기, 병력 없이 의도적인 마필 힘 안배 차원 충분한 마필 상태 끌어내고 있고요. 상대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선행까지 가능한 또한 선입도 가능한 5번 위닝 블레이드는 이번 경기 입상권에 가장 확실시되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만 라운 세레나도 데뷔전은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심사는 상당히 좀 둔탁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데뷔 이전은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었죠. 이탈 능력 자체도 상당히 좋았고 빠르게 내측 2선에서의 시동 기본기도 좋았습니다. 코너에서 아쉽게 모래도 살짝 맞고 외선에서의 마필들이 내측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주춤거렸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쉽게 3위였지만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감은 좋았습니다. 오히려 바깥쪽에서 중간과 빠른 마필이 없는 만큼 좀 더 가벼워진 마체에 빠르게 가담 가능한 8번 라운세레나는 성장 가능성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4번은 MJ타운도 싹수 좋은 신의 전력으로 가장 눈에 띕니다. 6월의 주행 심사에서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의 연습 주행에선 전체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좋았죠. 연습 주행 당시에선 외선에서 발주를 받았었는데 살짝 막힌 발주로서 무리 없이 중음이 밀린 선입 속에서 가담을 했습니다만 기본 중속만으로 코너 이후에 선두권에 가담합니다. 전체적인 중속감과 지세 또한 전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이번의 구도에선 상태가 빠르게 가벼워지고 있는 3번 MZ타운의 잠재력과 중속은 가장 가치 있는 신의 전력으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마 가온퍼스는 주행심사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눈에 띕니다. 둔탁한 모습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했습니다만 재건 마필과의 사이에서 무리 없는 흐름을 따르면서 끈기 자체는 충분히 보여줬었고요. 무엇보다 훈련을 통한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외산 마필과의 연일 병합 속에서 누네스 기수의 초반 추진은 잠재력과 마필 상태가 빠르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강원포스 이변 가능성도 관심이 필요하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데뷔전 충분한 자기만의 잠재력과 능력을 입증해 줬던 전력이죠. 좀 더 가벼워진 상대를 만난 5번만 위닝 블레이드를 필두로 데뷔전 강한 상대팀에서도 빠른 스피드와 탄력을 보였던 8번만 라운 세레나 그리고 두 번의 주행심사 이후에 연습 주행을 통해서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였죠. 4번 MJ타운과 훈련을 통한 빠른 변화가 좋은 9번마 가온퍼스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이세 신마 경주 일단 실전 검증된 전력 15번 위닝 블레이드 다시금 연투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하지만 전개도 앞선에서 선행을 뽑아낼 수도 있는 조건이고 직전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상을 할 만큼 단거리 검증될 5번 위닝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도전권 신마들 주행 심사 때는 잘 뛰었지만 실전에서 어떠한 능력을 보일지 어떠한 전개를 펼칠지 정말 미지수의 마필들이 많죠. 하지만 혈통적 기대치와 상태감에 따라서 자, 이번 신마들의 전력도 이번에 상당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검증 전력 5번 위닝 블레이드는 인정하셨고요. 이 도전권 복평 전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 위원의 정계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셨듯이 5번 위닝 블레이드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저 역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번 라운 세레나가 선입권에서 눈에 띄고 있고 4번 MJ타운도 신마 중에 추임력, 뒷심, 잠재력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4번 MJ타운보다 더 눈길이 가는 신마가 한 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0번 최강 파티입니다. 매니피의 자마인데 더군다나 또 모마가 108라서 더욱 관심이 가는 신마입니다. 7월 27일에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 출발 시에 거의 소극적인 그런 모습에 더군다나 또 양옆 말한테 막히면서 거의 좀 약간 방해가 좀 심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데뷔전에서 아마 주행심사보다는 좀 많이 달라진 초반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직선에서는 소극적인 그냥 큰 추진 없이도 스스로 뛰려는 모습, 외곽 전개까지 했음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 20번 최강 파티의 신마로서 이 데뷔전에서의 잠재력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봤던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열혈감 자체는 전혀 느껴지질 않았어요. 51조 자체가 1호 경마에서 이 마필 한 마리만 출전을 하고 있고 조한별 기수가 이 마필 한 마리만 기승을 하고 있어서 의지 자체만 따져보자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가볍게 발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코너를 크게 돌고 직선에 돌아가면서 통과를 했지만 전혀 저는 스피드감이나 열혈감 자체는 크게 느껴지는 모습은 없었었고요. 7월 달에 능력 미달도 그랬었고 직전 주행 실적 통과 시 그리고 게이트가 좀 안쪽으로 당겨졌다라면 그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겠지만 안쪽에서 충분하게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형 마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10번 최강 파티는 이번 경주 검증해 보도록 판단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일단 경주 경험이 있는 5번 위닝 블레이드와 8번 라온 세레나의 선두권 공략이 먼저 주요할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백동희 의원의 정계도에는 이 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10번 최강 파티는 저는 최상진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곽으로 밀린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신다면 인코스 선임마 추천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3번 수아라 우츠라는 말입니다. 사실 주행심사 당시에는 그냥 차분하게 쫓아가는 그런 그 내용의 그 큰 의지, 통과에만 의의를 둔 경주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체 말 자체가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 칼칼한 성격인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상당히 활기가 있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점차 나아지고 있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서 이런 유형의 말이 오히려 데뷔전에서는 그리고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그 끈기와 근성이라고 한다면 인코스 이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3번 수아라 우츠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가 좋기 때문에 좀 고민은 했던 전력인데 전체적인 여력감 자체는 크지 않았다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직전 주행심사 자체가 빠르지 않게 나와서 내측 중위권을 파고들었는데 함께 뛰었던 마필들이 거의 외선으로 코너를 크게 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쪽 혼자서 최적을 타서 이제 안쪽을 좀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필을 좋게 평가하지 못했던 이유 자체가 좀 고개가 많이 높습니다. 고개가 높고 둔탁한 모습을 갖춰주고 있는 데다가 힘적인 모습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상대가 많지가 않아서 복병거래 세력으로서 만약 당일 가치가 이제 크게 논해지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좀 인기를 끄는 전력으로 판단이 된다면 저는 이번 경주 기대를 걸 수 없는 마필을 판단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신마들은 과연 이번에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일지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는 달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실전 검증 전력인 5번 위닝 블레이드 보여준 액면이 너무나도 직전에 좋은 능력을 보였고 입상을 했기에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충분히 유리한 전개로 재차 연투 대체 높아 보입니다.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크게 하지 없는 5번 위닝 블레이드는 인정해야 될 분위기고요. 신마들 중에 이 신마 경주는요. 여러 가지 외부 요소가 작용을 하죠. 액면상 주행심사 때 보여준 어떤 능력도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외부 요소 중에 이제 각 마방마다 이제 신마 승부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과천에서는 18조가 상당히 신마 승부에 강한 그런 마방이 되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의 마방이 25조 전승규 조교사 마방이 상당히 또 신마 승부가 강합니다. 거기에 6번 스톤포스가 있어요. 25조 말이죠. 이 말이 주행심사 때 땡큐 찰리라는 말과 시종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아주 좋은 능력으로 통과를 했는데 이 골마겸 등으로 다소 공백이 있었고 7월 27일 날 연습주행 때 큰 의미 없이 한번 외곽 게이트를 경험을 해봤던 그 전력이에요. 상당히 주행심사 통과 시의 걸음을 보면은 또한 전개도 보면요. 기본기가 출중한 그 신마로 보입니다. 상태감도 괜찮고 6번 스톰포스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좀 이 마필을 고민했던 이유 자체가 첫 번째 주행심사 6월 달의 경주 땡큐 찰리가 낀 건 좋아요. 근데 스피드는 보인 이후에 직선 채찍을 대면 되는 대로 마필이 흔들립니다. 오른쪽 채찍을 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채찍을 대면 왼쪽으로 가고 그 부분이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연습 주행을 치렀는데 외선에서 모래 맞고도 붙지를 못해요. 그만큼 지금 완성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상대들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위닝 블레이드 보내놓고 이 선에 딱 자리를 잡아버린다면 오래 안 맞고 자리를 잡아버린다면 그 전개가 나와준다면 가정하에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잠적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마필 같은 경우에 스피드감 자체는 분명히 저 역시도 동일하기 때문에 당일 가치, 상태 자체는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세 신마 경주입니다. 일단 검증 전력인 5번 위닝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신마 전력 그리고 뛰어봤던 전력 중에서 당일 상태감과 전개 양상에 따라 성패가 가릴 텐데요.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중심이 되고 도전거들은 어떤 말일지, 또한 어떤 전개 양상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마필까지 그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오경주입니다. 4등급 1700m 경주 중에서 정말 편성 혹이 만났다 싶은 말들, 이런 편성 기다려왔다 싶은 말들에게 우선 관심이 필요한 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이 1번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직전 경주에도 저는 이 말은 빠르게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재미있는 말이다라고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쉽게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매번 외곽이었습니다. 어느 편성에서든 가장 최외곽 게이트에 근접해 있는 번호 운이 없었던 말이었는데 드디어 1번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오지 않은 찬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쉬웠던 1번 게이트가 쉽지 않았던 1번 월인 왕자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선행말들 다 외곽에 밀려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 제대로 활용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는 말, 대항마는 7번 대천 에이스, 8번 스토미, 이 두의 선행형 말들이 되겠죠. 특히 7번 대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그 선두권 난타전 속에서도 살아남았었던 근성 있는 선임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강점, 현등급에서의 경쟁력 이미 확보한 7번 대천 에이스, 부담 중량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8번 스토미는 보여줄 듯 말 듯한 그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말이죠. 조금은 더 보여줄 수 있는 여지, 그거에 대한 기대치로다가 안장의 교체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안토니오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은 6번 선스마트. 늘 훈련 때에 조금 부실했던 걸음보다는 실전이 좀 나은 모습인데 신지 기수하고 호흡이 특별히 좋았었던 만큼 이번에 이동국 기수와의 호흡, 당일 상태 확인 후까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 위원님이 추천 경주 강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1번 어린 왕자가 이 찬스를 놓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들도 무리하게 덤빌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경주만큼 좀 인정해보고 싶은 마필을 판단하고요. 나머지 마필들 동의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번 경주가 별정 비영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중 자체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은 바깥쪽에 있는 구먼 수성체프가 될 거라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 3등급에서 고전하다 강급이 됐던 직전의 경주도 강급된 이후 첫 도전 치고는 많이 뛰어졌다고 평가를 해요. 수성체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스피드고 상대들도 무거운 부중을 좀 극복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라면 이 마필 자체도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수성체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수성 챔프는 직전 경주에도 내심 불안해했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가면서도 이젠 순위권까지의 경쟁력을 확보해놨다라는 부분이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수성 챔프는 선행마입니다. 선행을 가지 못하는 수성 챔프 57kg이라면은 상대적인 부담 중량의 이점이 이때 게이트 밀려 있다라는 불리함, 상세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속에 저 역시 그 말들 중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1번 어린 왕자 굉장히 스피드가 좋습니다. 그런데 초반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다른 말들을 압도할 정도로 빠르지 않다는 부분, 또 다른 말을 두고 바깥쪽에서 외곽에서 그런 뛰는 유형인데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는 이번 슈퍼트릭과 사실 같이 뛰면서 굉장히 경합을 붙였고 결국은 슈퍼트릭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어린 왕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 경주도 이번 슈퍼트릭이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 여기에 외곽에 있는 6번 선스마트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4등급에서 우승까지 차지할 정도의 중장거리 선행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성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경합성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직전에 늦발했던 8번 스토미가 조금 더 정상적인 출발을 해서 올라온다면 이런 경합 가능성이 있는 경주에서의 추임력 발휘, 그래서 충마로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말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8번 스토미의 충마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스토미가 추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심 없습니다. 선행을 나가는 스토미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추입을 하는 대안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9번 수성챔프가 차라리 추입을 아싸리 한발 추입을 쓰던가 추입 대안에 확실한 대안은 3번 광야불기둥이 있죠. 라스트에 한 발 그리고 감고 올라오는 전개가 가능한 광야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마가 있다고 해서 경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전해 있는 모든 말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합을 기대하기보다는 확실한 선행마 한두를 잡아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마들 윤곽은 드러나 있는데 여기 7번 대천 에이스는 이제는 선두력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1700m 정계 2점까지 극대화하고 있는 그야말로 연투의 상승세의 마필이죠. 1번 어린 왕자 설명해 주신 대로 항상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두 가담하는 과정에서 힘소진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1번 게이트죠. 자, 여기 2번 슈퍼트릭도 직전에 뭐 체중도 많이 빠지고 외선 편성, 빠른 구도 속에 흠이 쳐져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국산 편성 1700거리, 6월 17일 날 그 1700거리를 현등급에서 선행 1순 우승 전력이 있죠. 자, 물론 뭐 일본 어린 왕자나 여타의 마필들보다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사는 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서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입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님, 2번 슈퍼트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건 말 능력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동진 기수하고 이찬호 기수하고 안타깝지만 이 슈퍼트릭을 타는 데 있어서는 기승술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미 어린 왕자와 슈퍼트릭의 경주력은 붙어본 바 있고 확연하게 차이가 난 바 있습니다. 슈퍼트릭은 단독 선행 편하지 않은 이상은 이번 편성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코스 안쪽에 편하게 선두 장악에도 나설 1번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압축이 필요한 경주고 그 부분을 선택해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은근히 선두권 전력이 상당히 뭉쳐나가는 그 레이스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6등급 무대에서 좋은 능력 보이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도 있고요. 직전에 5등급 무대에서 강한 상대 만나 전개도 꼬이고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리벤지 매치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당연히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1000m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마부터 추임마까지 스피드 차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주인데요.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 다수 있는 가운데 저는 이 말은 분명히 선행을 나갈 거라고 봅니다. 7번 2M 오케이.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비록 오마신차 대차로다가 이제 낙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코너를 돌면서 계속 바깥으로 기대죠.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문세영 기수의 낙마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정말 그 바깥으로 기대는 버릇이 좀 심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이제 관건. 이번엔 김태균 기수랑 안정이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말이기 때문에 기어이 선행을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은 6번 한일드림. 한일드림은 사실 예전에 정말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선행마에 바로 외곽에 바로 붙어서 정말 치열한 코차 접전을 벌였던 적도 있었던 말인데요. 사실은 따라가도 되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다만 순발력 자체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10번 브라운로즈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인코스에서 투이모케이를 제외하고 나면은 따라가도 되는 말들이 더 많은 상황. 그렇다면은 10번 브라운로즈도 은근히 선행마 외곽에 자리를 잡기가 수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과천장사가 선입견에 응수하겠죠. 자, 7번 2MOK가 얼마만큼 바깥으로 기대는 것을 제어를 하면서 직선까지 들어서느냐가 이번 경주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을 말이 6번 한일드림이 인코스에서 끼어들면서 7번을 밀어낸다면 상대적으로 7번이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번 브라운로즈가 외곽에서 막아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번 과천장사 앞선에서 싸우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즉 직전 경주의 제법 강편성 속에서 4위를 차지합니다. 급편성에서의 그 인코스 차분하게 따라잡았었던 그 걸음이라면 지금 이 편성 1000m에서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7번 2MOK의 선행력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이 선행 후 끝까지 버텨내는 걸음 먼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1번 과천장사. 어느 순간에 7번이 1번을 넘어서느냐, 1번 과천장사가 7번을 넘어서느냐, 전개에 상관없이 응수할 수 있는 1번 과천장사의 전개 이점이 7번의 선행력을 막판에 뒤집기 할 수 있는 편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6번 한일드림 만만치 않은 선입력과 10번 브라운로즈 역시 앞말로서 강단 좋고 근성 좋은 모습 이번 경주에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그 레이스 흐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7번 2MOK가 직전에도 좀 외측으로 기대려는 그 부분을 잘 제어하고 입상을 했는데 얼마만큼 이번에 주행 순치가 됐는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김지영 의원은 안쪽 게이트에서 내선 최적의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편성호기 만난 1번 과천장사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약간 좀 인기도에서 벗어나 있는 말입니다. 노림수 마필인 듯한데 그 말 소개해 주시고 도전권도 말씀해 주시죠. 예,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1번 과천장사의 선행 버티기, 충분히 1번 게이트니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저 역시 동의하고 있고 여기에 또 2MOK라는 말 역시나 외적으로 기대는 악벽.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모습 충분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가능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코스에 있는 2번 인디언 에코라는 말, 선입 후에 뒷신발이가 되는 말인 만큼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3번 까칠한 공주입니다. 직전 경주 1번 과천장사라는 말과 함께 출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1번 과천장사는 1번 게이트, 그다음에 까칠한 공주는 9번 게이트. 전개상에 굉장히 불리함이 있었고 1번 과천장사는 그 당시에도 최적 전개를 해냈는데 이 3번 까칠한 강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전개가 꼬일 수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날 가장 심한 외곽 전개를 한 말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번 경주 인코스로 내려왔고 1번 과천장사가 만약에 앞선에서 같이 양 옆에서 뛴다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4번 까칠한 공주는 직전 경주에 그렇게 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래에 굉장히 민감한 선행형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체도 상당히 작죠.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 저는 7번 2MOK의 선행력을 믿고 있습니다. 선행 나가고 잘 됐네요. 2MOK의 외곽에서 까칠한 공주가 막아주면 2MOK가 바깥으로 삐치는 거는 좀 더 막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3번 까칠한 공주가 여전히 외곽을 돌아야 하는 가능성은 남겨져 있습니다. 인코스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 말이 선행을 나갈 수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좀 어려운 경주인 것 같네요. 의견 자체가 다들 좀 달라서 저도 과천장사의 선전 가능성을 함께 이제 호흡하고 싶은데 후순위 도전권에서의 생각이 아예 달라서 좀 어렵구나 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셨던 까칠한 공주 좋게 평가하고 있고 인디안 에코도 가능성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2MOK가 기대는 악벽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지 잘 뛴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근데 선행에 못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행 못 나서게 되면은 오히려 기대게 되면서 자기만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 자체에서는 오히려 4번만 산토스라는 승급형의 마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좀 평가를 했어요. 스피드감 자체는 원체 계속 좋았었고 직전력, 결정력까지 좋아지면서 입상을 거뒀죠. 대결상존이나 마필에게 1마신
차로 좀 지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 자체가 워낙에 지금 성장세가 거센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 승급전도 바로 우승을 거둘 만큼 그 마필과의 상대에서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승급전이라도 최단거리 1000m에서는 스피드감 자체가 여유가 좀 4번 산토스도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마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산토스도 모래를 안 맞고 뛰는 게 정말 좋은 유형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할 때부터 산토스는 선행만 외곽을 돕니다. 이 말도 선행 아니면은 천상 외곽을 돌고 있는 경주 운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말을 김태훈 기수가 기승한 경험이 있죠. 특성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승하고 있는 7번 투웨이 모케이의 특성과 맞물렸을 때 오히려 7번 투웨이 모케이가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행 못 가면은 아예 의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험은 한 번쯤 해볼 만도 하다. 7번 투웨이 모케이의 선행력 저는 여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과연 어떤 말이 선두 장악에 나설까요? 7번 투에모케이가 직전에 보여준 코스 이점도 있었죠. 1번이었고. 하지만 아직은 기대는 악벽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번 산토스가 직전에 강공선행 작전 1200거리 입상하고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 2.5km 감량 혜택도 있고 경주 여권은 4번 산토스가 더 좋아 보이는데 1번 과천장사는 직전에 좀 흐름 빠르고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운 사착입니다만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2번 인디언 에코죠. 지난 5월 19일 경주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서도 최단 거리를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은근히 흐름이 빠른 구도 속에 1200거리 발주 매끄럽게 이루어진 가운데 선의권에서 응수했습니다만 막판 좀 한 발 부족한 면모. 이번에 거리 내렸고요. 게이트도 다시금 안쪽 배정받아 2번 인디언 에코가 선의권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가 되는데 김지영 의원요. 2번 인디언 에코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인디언 에코는 직전 승급전에 정말 재밌게 추천을 드렸었던, 재밌게 봤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흐름보다 저는 지금 편성이 더 빠른 흐름이다라고 분석을 내린 상황이고요. 직전 경주에서 그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를 못하는 인디언 에코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 등급의 흐름에 적응할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직은 한 번쯤은 더 경험한 후에 다음 경주부터는 인디언 에코는 한번 꼭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7경주는요. 최단거리 1000m, 은근히 이 선두 흐름이 빠르게 진행된 하이 페이스인데 그 여건에서 가장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조건이죠. 1번 과천장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부산 4경주 추천 경주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기수 교체, 여타의 부담 중량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상존해 있는 레이스입니다. 도전마들의 전력도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다 평가가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5번 애니나인이 이미 7월 1일 날 운석이라는 능력마에 이어 1400거리를 이착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출발 후 300m 지점에서 진로 방해당하고 주춤거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추입으로 7월 1일 1400거리를 입상을 했죠. 그런데 직전 경주는요. 당시 야간 경마 타이밍에 초반 2선에서 응수했습니다만 1코너에서 말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마필이 고개를 들고 주행불량 악벽을 노출했습니다. 그 부분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죠. 그러고도 막판까지 꾸준하게 능력을 보였던 아쉬운 사착이긴 합니다만 훈련 시 뚜렷하게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반 전개가 꼬이고도 7월 1일 날 1402거리를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종반 근성이 좋은 말이죠. 5번 애니나인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9번 반지의 여전사가 과거에는 하위 등급 시절에 주행 불량 악벽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요. 최근에 1400, 직전에 만만치 않은 1600m 거리까지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당시는 선두 외곽, 2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종반까지 압도적인 근성을 발휘했고요. 이번에 거리 내린 1400m, 선입권 끈끈한 전력의 소유자 9번 반지의 여전사의 연투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1번 브라하가 작년 10월에 19조에서 8조로 이적 이후 지난 6월 달 입상을 차지했고 그 거리가 1800m였죠. 다소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입니다만 이번에 조건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2주 만에 출전, 직전에는 워낙에 상대가 강했죠. 썬데이 오령 운석 그 편성에서 큰 착차 없이 이 4착을 했는데 이번에 2주 만에 출전 적정거리 1400m에 출전합니다. 코스 2점에 내선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 막판 한 발이 가능한 1번 브라하가 되고요. 8번 황금거탑이 이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죠. 선두 흐름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페이스로 막판에 그 스퍼트 시점만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막판 걸음은 가장 좋은 추입형 마필. 직전에 1600m 아쉬운 사착입니다만 이번에 1400m. 요 8번 황금거탑의 종반 역습까지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4경주 방송 추천 경주는요. 직전에 좀 악조건 속에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 부분 해소하고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한 자리 지켜낼 5번 애니나인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전권들. 이번에 경주 여건이 좋아졌고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는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강하게 응원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나인의 꾸준함 그리고 기대는 악벽이 잡혀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반지의 여전사까지 말씀해 주신 나머지 마필들도 좋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마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이번 경주가 10마리가 나오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스피드형 마필들은 반지의 여전사밖에 없고 반지의 여전사도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기를 최근 고집하고 있죠. 무조건적인 선행 마필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3번만 경연한 질주. 1400에 도전을 해서 3번에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입상 자체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쳐주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보다 더 압박 없는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로까지 좀 더 가벼워져 있는 요건으로 판단이 된다면 경연한 질주의 최근의 선두력 자체는 이번 경주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마필을 왜 말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전개상 무조건 선행을 받아냅니다. 항상 결정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목차코차 이번에 함께 출전한 황금거탑 반지의 여전사에 이어 계속해서 아쉬운 3착인데 마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약간의 압박이라도 받으면은 항상 막판에 무너지는 경향. 이번에 얼마만큼 버텨낼까가 관건이 되겠고 레이스 흐름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3번 경연일주는요. 좀 내린 거리 1200이나 1300 거리 정도 강공선행 격전이 주요할 듯하고 분명히 타마필도 알 겁니다. 이 3번 경연질주가 선행인지 그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선입권에서 레이스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3번 경연질주가 편하게 한 바퀴 1순할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 추천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이 두 마리의 중심마에 대한 생각 완전히 일치합니다. 5번 애니나인과 9번 반지의 여전사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경연한 질주에 대한 생각은 백동일 위원과 일치합니다. 이번 경주 선행이 나서기 때문에 압박 없는 단독 선행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이 10번 아델의 진주라는 말입니다. 사실 큰 병력이 아니었는데 완벽한 몸 상태를 위해서인지 6개월이나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주행신사 모습, 훈련 모습 봤을 때 전혀 상태 이상 없는 모습이고 3등급에서 사실 뛰던 당시에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모습을 보여준 말입니다. 1600, 1800m까지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까지 거뒀던 말이고 다만 그 제일 마지막 경주였던 1월 7일 경주에서는 모래 맞고 뒤로 밀리면서 경주를 망쳤을 뿐 이 모래 예민한 부분이 단점이지만 이번 경주 백동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연한 질주 앞선에 나설 경우에 바로 아델의 진주 충분히 예전 같은 모습이라면 앞선에서 붙어서 버티게 노릴 수 있는데 20번 아델의 진주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공백 있는 말들은 된다 안 된다의 가치 평가보다는요. 당일 상태감이 중요한 듯합니다. 10번 아델의 진주 충분하죠. 중거리, 장거리까지 3등급 1800m까지 너끈히 검증을 받은 전력인데 34주 만에 출전, 병력 없이 휴양입니다. 당일 상태감, 마방의 의지까지 좀 체크하고 이 복병 전력의 가치는 열어놓겠습니다. 네, 저는 최승진 의원이
4번 CF스타를 질문할 줄 알았는데 CF스타를 질문 안 하시고 10번 아드레진지를 대신 질문해 주셔서 뭐 고맙긴 하고요. 4번 CF스타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CF스타가 추입형 말이고 앞선이 좀 무너져야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편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추천권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8번 황금거탑 같은 경우도 추입형 말이고요.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선입권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나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4번 CF스타 충분히 좋아지고 있는 선행말을 정말 잘 따라붙어 가고 있는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노익장 발휘 안 되겠습니까? 그 노익장을 발휘하기엔 너무 좀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일단은 8번 황금거탑과 그 4번 CF스타가 이편성에서는 이제 추임마로 분류가 되는데 이 8번 황금거탑은요. 강한 전력의 선행만 있는 구도 속에서도 자력으로 추입이 가능한 추입 능력만을 보는데 이 4번 CF스타는 뭐 당일 상태감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레이스 흐름 속에 어부지리 추입이나 가능한 그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부산 4경주처럼 선두 선입권이 이 강력한 구도 속에서는 이 4번 CF스타가 이 역습을 가하기엔 다소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방송 추천 민병철의 부산 4경주는요. 편성 5기도 만났고요. 전기도 유력에 펼쳐낼 조건입니다. 적정거리 출전 5번 애니9을 놓고 공략을 해드릴 겁니다. 도전권도 여러 대의 마필들이 부각은 되겠습니다만 자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 방송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신마 포함 신예 단거리 검증 전력들이 은근히 다수 출전한 접전 레이스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최단거리 레이스고 신예마들의 경주이니만큼 당일 상태관과 경주 여건 그리고 펼쳐지는 전기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 있게 말씀드릴 압축드릴 오늘의 경주 바로 8경주 방송 추천입니다. 최단거리 1000m 9마리 출전 속에서 강력한 경주의 우위 서 있고요. 후차권에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 너무나도 아쉬웠던 2번 한센글로리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데뷔 전 외곽 게이트에서도 가능성을 보였었고 연이었던 적응력을 이어왔던 경주에서는 연투를 해왔던 단거리 스피드형 굉장히 발빠른 전력입니다. 활마감의 여파 때문에 단기 휴양은 있었습니다만 공백 전 다시 한번 안쪽에 빠른 마필들을 수월하게 넘어서는 선두력을 바탕으로 우승으로 다시 한번 잠재력을 입증해줬었죠. 직전 경주는 그렇게 무리를 해야 했나 좀 의문이 들어요. 1200 늘어난 거리에다가 승급지원. 무리하게 선행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 텐데 선행을 무리하게 외선 12번에서 선행을 가다 보니까 초반에 힘서진을 버텨내질 못하고 좀 무기력하게 무너졌었죠. 1000m로 거리 내려갔고요. 상대 약합니다. 선행 수월하게 나설 수 있는 구도의 상대들 뒤도 약해요. 한센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에서 외적인 요소로 압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입상을 하지 못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준비 좋았던 한센글로리는 믿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우선적인 관심 세력은 안쪽에 있는 1번마 대박행진이죠. 주행심사 자체에서는 발주가 좀 빠르지 못했다고 느껴졌습니다만 데뷔전 자체에서는 빨랐던 페이스를 잘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끈기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상대 자체가 워낙에 잠재력이 좋았던 스프링백과 나이비치어와 땡큐첼리라는 마필이죠. 나이비치어는 동조 마필로서 이 다음 경주 여인 우승 거뒀고요. 땡큐찰리라는 마필도 이 2뒤의 마필을 벗어난 경주에서 대차 우승을 거둡니다. 그만큼 그 잠재력 마필들 사이에서 저정도의 걸음을 보여줬던 것도 대박 행진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기본기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만 에마 비상이 드디어 편성이 좋아졌죠. 에마 비상은 아예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는 구도를 만나던가 아니면 빠른 선행 마필을 보내놓고 그 흐름을 곱게 따라가면서 끌림 없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데 안쪽에 있는 한셀글로리가
흐름을 끌어줄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에마비상도 이번 경주만큼은 해볼 만한 조건을 맞이했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만 럭셔리 해피 자체가 한센글로리의 페이스에 대박 행진이나 에마비상이 붙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면 1000m 단거리에서는 흐름을 따라가는 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마필의 당일 상태까지는 체킹이 중요합니다. 자, 강력한 믿음, 이번만 한센글로리 중심으로 최선의 압축 약속 드리겠고요. 이 세 마리 마필도 모두 가져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마필 좀 더 압축 드리면서 최선의 승리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백동일 위원을 전적으로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센글로리의 선행 버티기에 대한 의심, 저 역시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말씀하신 이 세 마리의 말도 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 한센글로리를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 세 마리 도전하는 양상이다라는 부분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백동일 위원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으면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이번 한센글로리 인정은 합니다만 딴지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였을 뿐만 아니라 승급 전에 56.5 높은 부담 중량도 역시 발목을 잡은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한센글로리답지 않게 혼합 경주로다가 지금 도망을 쳐온 케이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센글로리가 게이트 2점 살려서 뭐 경주 경험 없는 말들한테 발목을 잡히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리고 저는 3번 에마비상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직전 경주에는 이찬호 기수가 한번 기승해보고 선행 나가보고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찬호 기수가 다시 본인이 직접 훈련을 하고 기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마비상이 선행을 나가는 확률. 그렇다면 한센글로리 무거운 부담 중량에 다시 발목을 잡힐 확률 없습니까? 적다고 보죠. 한센글로리 같은 경우에 직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재가 쌓여 있던 것은 맞습니다. 승급전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이전의 경주를 잘 뛰다 보니까 그 부진을 그대로 이어받았었어요. 하지만 1000m 그 이전의 1000m에서는 56.5를 그대로 달고서도 여력감은 상당했었죠. 한센글로리가 가지고 있는 순간 스피드로서는 에마비상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에마비상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페이스를 선행을 나갔을 때 압박을 받는 운영에서 항상 무너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센글로리를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 자기 경쟁력을 찾지 무리하게 두 마필이 싸워서 입상률을 떨어뜨릴 그 운영 자체는 절대로 이어질 수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기 한센글로리에 대한 믿음 강하고 확고합니다. 네, 이번 한센글로리에 대한 강한 믿음, 저도 동조를 합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단독 선행 1순, 선입권의 1번 대박 행진. 자, 2번, 1번, 이두의 마필 많은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마 전력을 전혀 소개를 안 해주셨네요. 자, 신마 6번 가보 원더풀이 있습니다. 이 부마 티즈 원더풀 우수혈통의 자마답게 이 거구의 체격에 스피드와 근성 있는 걸음을 주행 심사 때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주행 심사 때 선행 나선 게 아니라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쳐내면서도 종반 우수한 주폭으로 여유 있게 통과한 6번 이 가보 원더풀 기본기를 출중하게 갖춘 신마로 보이고 훈련 상태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 백동일위원 6번 이 가보 원더풀 신마 어떻게 평가하세요? 검증이 좀 필요한 세력으로 판단을 해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신마라면은 한 번 더 힘이 차 있는 신마라면은 노려볼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하지만 지금 한센글로리나 에마비상이 이끄는 페이스는 굉장히 빠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힘이 덜 차 있는 신의 전력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강해요. 더군다나 주행 심사 자체 에이스 스피닝이라는 재건 마필이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인 마필의 객관적인 능력만 따져고 봤을 때는 분명히 힘이 덜 차 있는 모습은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개 조건도 밀려 있고 힘도 덜 차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직은 검증의 세력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평가합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8경주 앞말 최단거리 1000m죠. 자, 직전에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듯합니다. 코스 2점에 강공선행 작전 2번 한센글로리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압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는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상위 등급의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전력 가늠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전개를 잘 따져보셔야 하겠고 또한 능력 최근에 좀 강한 상대에 만나 좀 아쉬움을 보여줬던 말이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전 레이스예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 만난 말이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난 말은 1번 바람의 전설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추진 없이 자꾸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타진해보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 말은 전형적인 도주 말입니다. 사실 최근에 워낙 빠른 말들과의 경합 끝에 좀 부진한 모습도 보였고 5월 20일에는 에이스 코리아에게 선행을 뺏기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난 만큼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선행 나선다면 2등급에서 스피드만큼은 어떤 말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상태 회복된 이번 레드 사이렌입니다. 꾸준히 매우 경쟁력 높은 모습 그동안 보여줬는데 5월 달에부터 컨디션이 약간 다운되는 모습 보이면서 그 당시 5월 경주에서 출발까지 실패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경주 다시 회복된 원래 이 레드 사이렌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 돌아왔습니다. 이번 경주 최적 선입 전개로 뒷신발이 충분히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3번 럭키나일이란 말도 눈길을 많이 끄는 말인데 잠재력이 사실 엄청났던 말입니다. 작년 10월에 양쪽 앞다리 관절, 그 편골절 때문에 수술 후에 9개월간의 휴양을 다녀온 말입니다. 7월 중순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훈련 상태 이상 없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빠릿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바람의 전설이 선에 나설 경우에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잠재력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상태 회복된 4번 최강포스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부진했지만 워낙 단거리형인 말인 만큼 직전에 장거리 경주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분명히 상태는 올라온 만큼 예전의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1번 바람의 전설이 편성을 만났고 선행 가능성 높기 때문에 스피드로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최선 압축해서 좋은 결과 얻어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오히려 선행 경합을 먼저 보실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과 달리 대다수 선행 말들 위주로다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선행만 한 마리 더 붙여보죠. 저는 바람의 전설, 1번 바람의 전설하고 6번 바람의 흔적하고 1200m 2등급 경주에 항상 같이 나옵니다. 종종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게이트 싸움으로다가 그 선행 승자가 결정이 되곤 하는데요. 가끔 바람의 흔적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덮치는 전개 충분히 가능하죠. 두 마리 모두 다 도주성 전개마입니다. 6번 바람의 흔적이 바람의 전설을 넘어서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6번 바람의 흔적의 선행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이 두 마리가 사이좋게 나란히 출전하는 경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바람의 전설과 바람의 흔적은 약간 좀 다르지 않나. 바람의 흔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행형 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뒷심까지 쓸 수 있는 유형인데 1번 바람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형적인 도주마로 판단하고 이 말이 사실 더 이상 나올 걸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올해 초에 저는 완전히 걸음이 한번 뒤집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를 몇 번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선행을 못 나갔을 뿐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선다면 앞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바람의 전설 스피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마필드 선수 다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세일란도 괜찮고 럭키나인도 당일 상태 괜찮다면 또한 최강 퍼스원도 바람의 흔적도 여기선 좋게 판단해도 저 역시 동의를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기마 말고 이번 경주 최대 복병 이마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해요.
장기 휴양 이전만 하더라도 단거리 자체에서 스피드를 보여주면 연투의 연투를 거듭하면서 어떤 전개도 이겨냈던 전력이 바로 5번마 리미트리스 윈이라는 전력입니다. 휴양 이후에 거리도 맞지 않고 상태도 떨어지면서 기복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직전 1800m에서는 오히려 기습까지 나설 정도로 상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상대들 자체가 전개에 민감하더라면 리미트리스 윈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적인 거리 내려온 5번마 리미트리스 윈 최대 복병의 가치 한번 노력을 같이 갔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훈련 상태 좋은 말 3마리를 꽂으라면 4번 최강포선, 5번 리미트리스윈, 11번 비스토우드 3마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했습니다. 4번 최강포스원과 5번 리미트리스윈, 과연 후착 가능성이 더 높은 말이 무엇인가. 근데 5번 리미트리스윈도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이 말은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합성 전개로 이어지고 앞선이 좀 몰락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4번보다는 5번이 더 가능성이 높겠고 현장에서 또 당일 현장 상태까지 잘 감안을 해서 좋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선두권 나서는 전력들 상당수가 있고 헌데 믿을 만한 마필은 없다라고 평가가 드네요. 6번 바람의 흔적, 1번 바람의 전설. 자, 이두의 마필이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큰데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죠. 자, 2등급 터줏대감 한두가 있죠. 8번 월드러브입니다. 자, 2등급 무대에서 하이페이스 1200거리에서 추입으로도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직전에는 좀 공백 이후 출전이고 항상 스퍼트 타이밍만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빠른 페이스 단거리에서 항상 과거에 2등급 무대 경쟁력을 선보였던 추입마 요 8번 월드러브의 가능성 평가해 주시죠. 예, 직전 경주 7월 27일 경주에서 제가 에이스 코리아 트리플 파티와 함께 딱 한 마리 더 추천드렸던 말이 바로 월드러브입니다. 그 당시에 상태가 워낙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마리와 충분히 장을 겨룰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물론 분명히 좋은 모습은 보여줬지만 좀 아쉬운 모습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최상의 상태였던 거에 비해서 이번 훈련 모습 약간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직전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5경주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와 아예 선행 강공격전이 주요할 1번 바람의 전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합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내고 또한 의지 강한 상태감 좋은 삼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 9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 구도로 보이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보인 마필 도 있지만 아쉬운 강편성 속에서 좀 아쉬움을 안겼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에 가능해 보입니다. 자, 우선 주목하는 바는 2번 마이티와입니다. 외측으로 기대는 고질적인 악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요. 지난 7월 1일 날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1300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 배정이 오히려 독이 돼서 내측 갇혀서 모래 맞고 이 3코너 진입 시 앞선 마필에게 모래를 맞고 끌리면서 고개를 들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필과 기수 간의 끌리는 악벽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도 힘 소진이 있었음에도 이 막판까지 3착 버텨내는 저력을 보였죠. 훈련 주행 안정화 역점을 두었고요. 마필의 초중반 전개를 기가 막히게 끌어내는 브라질 특급 누네스 기수 기용으로 2번 마이티와는 직전에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메이프린스가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인데 역시 이 말도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죠. 직전에 기대고도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고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결 안정화된 주행 자세. 이번에 자, 적정거리 1300m 출전 국산 편성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6번 메이프린스가 되겠고요. 저기에 5번 브릴리언트가 과거에는 도주 선행으로 단거리를 입상을 했었던 전력인데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며 이제는 선입 혹은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질 변경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자 5번 브릴리언트가 되겠고요. 3번 헤널시 댄서가 직전에 깜짝 입성으로 놀랄 만한 성적을 거뒀는데 당시에는 막판에 티아고
티아고 터치의 그 내측 기대는 그 과정 시 방해를 받고 착승 변경으로 이착을 했지만 그때 방해 안 받았으면 충분히 자력 입상이었죠. 한결 걸음이 올라왔고요. 이번에 해볼 만한 편속 3번 헤네시 댄서의 종반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서울 구경주는요. 한결 주행 안정화 도모되고 능력 기수로 강화한 2번 마이티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MC와 의견 자체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좀 운영인 것 같습니다. 마이티화가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메이프린스 브릴리언트도 좋게 보고 있어요. 마이티화가 이제 끄는 습성도 좀 심했었고 뭐 위쪽으로 기대는 악벽돌도 좀 심했었는데 그게 잡혀가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다 평가해보고 싶고요. 또 메이프린스 브릴리언트 모두 좋게 판단합니다. 저는 근데 이번 경주에서 가장 이제 복병권의 세력으로 분류를 해야 될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과 파이어볼로 판단을 해요. 주기는 늘어졌지만 훈련은 꾸준하게 잘 해왔고요. 파이어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선행력이죠. 코스를 받고 선행을 자기만의 페이스를 레이스를 주도했을 때의 스피드감은 매번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전력입니다. 게이트까지 좋아졌고요. 사실상 찾아보더라도 파이어볼에서 중간 스피드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코스 이점 받고 선행 나설 수 있는 파이어볼, 회복세 좋고 전개 좋아진 이번 구도라면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항상 결정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물론 코스 이점에 이번에 뭐 선행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6번 메이프린스 그리고 2번 마이티와도 적극적으로 선두 선입 작전을 펼치고 압박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하게 선행을 받아 좀 그 단거리 뭐 1000m 정도라면은 코스 2점에 선행받아 1순위 가능해 보이는데 1300m 거리라는 부담감 또는 압박을 이겨낼지에 대해서 미지수이기 때문에 1번 파이어볼은 이번에 다수간 편성이 강한 구도 속에 다수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생각 일치합니다. 이번 마이티와 같은 경우 직전에 이 말이 모래에 예민한데 직전에 모래 맞고 코너에서 뒤로 밀리면서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 매우 인상적이었고 분명히 상태는 올라와 있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3번 헤네시 댄서, 6번 메이프린스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백동일 형께서는 1번 파이어볼이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9번 서울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초반 스피드 좋은 말이고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재기용이 됐고 사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나섰을 때 3등급 1400m에서도 경쟁력을 그동안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그동안에 뛰어왔을 때는 물론 게이트는 안쪽이었지만 상대가 워낙 빠른 말들이었고 이번 경주는 지금까지 뛰어온 편성에 비해서 가장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안토니오 기수라면 선행 나서 버티기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없는 구도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4등급으로 강급이 됐죠. 대신에 부담 중량은 3.5kg나 늘었습니다. 5세 앞말, 어느 정도 한계치를 보이고 있는 5세 앞말에게 최근 부여받은 부담 중량보다 높은 부담 중량, 또한 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자, 이 말은 좀 더 그 전력 변화를 모색할 만한 어떤 징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소간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편성도 의외로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6번 메이프린스가 연투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적인 기수 안장으로의 교체가 무엇보다 호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가능성도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5번 브릴리언트 계속해서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4번 남손 휴양이 좀 길어서 당일 상태 확인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만 현 등급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전적이 있는 선입과 추입 그리고 앞선 공략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4번 남은 손의 강해진 훈련 패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도 복병인가 봐요. 7번 골드레그입니다. 1000등급 1000m에서는 이미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는 전력이고요. 저는 7번 골드레그가 가장 매력 있을 때는 선행만 바로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딱 선입권 2선 움직여줄 때가 가장 매력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전개면 1300도 무섭지 않을 7번 골드레그 큰 병력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등급의 최단 거리도 다소간 처진 그 후미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좀 공백도 있었고
일단 한데 저도 이제 좀 애정을 갖고 좀 지켜보는 말인데 최근에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고 이번에 이제 훈련을 시킬 때 훈련 거북기도 보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훈련 패턴을 소화하지 못하고 출전시키는 가운데 좀 더 좀 이 마필의 그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도 높은 훈련과 좋은 사양 관리가 된 이후에 좀 경쟁력 있는 편성에서 노림수를 둘 만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코스 이점도 있고 선두권에서 강력하게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능력 안장으로 교체된 2번 마이티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9마리 편성 6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1등급 마필들이 대거 몰렸고요. 좋은 전력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능력마도 눈에 띄네요.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1등급 중하위권 전력의 마필 간의 대접전 레이스인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부산 6경주 집중 분석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최근에 부진을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출전합니다. 6번 포나인즈입니다. 직전 경주도 자리를 못 잡고 외곽으로 결국 전개가 꼬이면서 힘을 소모하고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에 비해서 가장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말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잘 잡고 전개를 풀어냈을 때 선입권에서 뒷심을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만큼은 앞선 선입권에서 뒷심발이 경쟁력 가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같은 19조의 9번 캡틴 포스라는 말입니다. 직전에 출발 시에 약간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이 여느 때보다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입전개로 전환을 했고 그럼에도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장거리에서 아직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전 경주의 모습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이번 경주 빠른 말도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까지 가능하고 선입전개로도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또 1번 뿌듯도 도전 가능한데 4월과 5월에 앞다리 쪽에 좀 가벼운 질환이 있어서 단기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7월 초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상태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변이 없는 한 앞선에 빠른 말 몇 마리 보내주고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전개 이점 가장 얻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 아델의 축제도 최근의 기세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최근의 절정의 컨디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엔 전개까지 꼬였는데도 자력으로 극복해내는 모습, 추진력 발휘했고 이번 경주도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입권에서 뒷심까지 발휘할 수 있는 6번 포나인즈를 중심으로 앞선 버티기 노릴 수 있는 9번 캡틴 포스와 1번 뿌듯 여기에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8번 아델의 축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각으로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8번 아델의 축제에게 관심이 가장 많이 갑니다. 직전 경주에 말씀하셨다시피 전개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음에도 그리고 2000m가 적정거리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능력치를 과시했던 아델의 축제라고 한다면 빠른 출전 주기를 가져갈 만해요. 이 정도 상승세면은 적정거리 1800m에서는 상승세 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9번 캡틴 포스는 저는 선행을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6번 포나인즈 역시 선행을 나가는 게 더 유리. 1번 뿌듯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저는 추이평의 8번 아델의 축제를 중심으로 선행을 나가는 것이 유리한 9번 캡틴 포스와 6번 포나인즈 그리고 1번 뿌듯을 배치를 시키는 전략인데요. 최성진에게 짧게 질문을 드린다면 선행말들 경합 없겠습니까? 저는 경합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1번 뿌듯 같은 경우에는 초반 스타트 자체가 지금 앞서 언급한 두 마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항상 약간 올라오면서 선입평 전개를 해내는 모습이고 초반부터 강하게 선행을 꼭 죽자사자 나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6번과 9번 같은 경우는 또 같은 마방의 말들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경합 가능성이 좀 낮은 경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중심축에 대한 포나인조에 대한 기대치, 뭐 캡틴 퍼스, 뭐 뿌듯까지도 좋게 판단하고 있어요. 전개를 보는 시각도 비슷한데 저는 이마필이 오히려 더 재밌다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오버마 3장 어게인입니다. 모래 반응이 과거 데뷔 초에는 안 좋았지만 장거리 만나서는 이제 그런 반응들 좋아지고 있고요. 휴양을 다녀와서도 6월달 그리고 직전에 무리했던 전개도 극복해내면서 좋은 선두력을 발휘했습니다. 19조 마필이었죠. 19조 마필이었는데 이적을 했습니다. 7월 달에 4주로의 이적이 있었고요. 이적하고 나오지만 오히려 3장 어게인이 이번 경주 레이스를 주도할 수도 있어요. 선행도 나설 수 있고 설령 선행 못 가도 최적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총 800 동거리에서는 승급전에서도 이마필 가치를 논해야 될 텐데 이마필을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오두의 마지막에 배치한 말입니다.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약간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구도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합이 없는 그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앞선에서 자리를 잘 잡고 어느 정도 막판에 뒷심 한발 싸움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으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우위, 능력의 우위 그런 부분에서 5번 3정 어게인을 조금 더 후순위로 배치했을 뿐 뭐 전개상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박진감 넘치는 부산 1등급 경주입니다. 19조 마필이 많은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여요. 9번 캡틴 포스, 6번 포나인즈가 있는데 9번 캡틴 포스는 3세 최강 전력 중에 한두의 말이죠. 올 시즌 상관 마지막 경주 출전 5착을 했고 직전 경주 입상 실패의 원인이요. 당시 1코너에서 3코너까지 제어하는 과정에서 머리 들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습니다.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진 거예요. 헌데 이번에는 뭐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뭐 여타의 마필 보내는 거 따라가도 이 편성에서는 9번 캡틴 포스 입상 한 자리 충분히 지켜낼 듯합니다. 6번 포나인즈는 직전 공백 이후 출전도 있었지만 외선에서 다수가 이제 무리하게 전개를 펼쳐냈습니다. 힘 한 배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진 건데 기본기가 있는 말이죠. 6번 포나인즈 선입견 끈끈한 전략 가능해 보이고 여기 1번 이 뽀드시 구절 염좌 등으로 공백이 있습니다만 컨디션 크게 하자 없는 가운데 1번 게이트. 가장 떱떠름한 말이 있어요. 7번 골리안 마린이죠. 2016년도 그랑프리 때 4차까지 했던 말이에요. 노령의 마필이지만 언제라도 한 발 가능하고 직전에 아델의 축제와 함께 막판에 박빙의 3착이었죠. 최성진 의원, 요 7번 골리안 마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 경주의 모습은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 골리앗 마리는 사실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반면에 아델의 축제는 힘든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델의 축제가 이겨내는 모습. 결국엔 이제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1등급 6경주는요. 19조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6번 포나인즈, 9번 캡틴 포스,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300m 혼합 4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역시 뭐 절대 강자를 가늠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보이고요. 공백 이후 출전하는 한두의 마필 얼마만큼 좋아하셨는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력 격차 크지 않은 구도 속에서 그 마필들의 변화가 좀 크지 않은 현등급의 정체 마필들이 꽤나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편성의 찬스를 맞은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아 보입니다. 바로 8번만 몬테비디오가 되겠죠. 고가의 마필에서 도입 당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체형도 좋고 주폭도 좋습니다. 스피드감도 갖췄죠. 하지만 발주에 대한 악벽도 가지고 있었고 모래에 대한 반응까지 또한 끌리는 악벽까지 그런 악재들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을 끌어내질 못하면서 기복을 많이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4월의 경주 자체에서도 시종 마필 자체가 모래에 맞고 외측을 기대는 모습 등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16조에서 53조, 이제 23조로까지의 이적이 있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오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빠른 마필은 많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초반에 뭐 경합이 없는 구도 속에서 몬테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라면 재검과 훈련시 모습은 가벼움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대가 좋아진 이번 경주만큼은 여기서 입상 못하면 몬테비디오도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편성 좋아진 이번 경주 몬테비디오의 선전을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후차권에서 상대가 좋은 전력이죠. 7번만 스카이 돌풍이
초속 자체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몰아서 갔을 때는 어찌됐든 그래도 꾸준히 뛰어주고 있고 직전 1700에서 무리한 선행 가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8번 몬테비데오의 흐름을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좋은 스카이 돌풍은 후차권에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서 3번마 천리와 1번마 야호 자이언트도 편성이 좋아졌죠. 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4등급으로의 강급이 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적응을 하면서 현등급에서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리의 강점 자체가 선입권에서의 한 발이었습니다. 6월 달에 입상 이후에 최근 2번 빨랐던 페이스 불리한 전기를 펼치고도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적 전개 가능한 3번 천리의 가능성도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만큼 안쪽에는 1번 야오자이언트의 선행력도 관심은 필요합니다. 당일 주로의 흐름과 상태감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편하게 선행을 도망갔을 때의 이 마필의 중속감 자체는 충분히 편성 구도 자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만큼 기습 가능한 전력 1번 야오자이언트 당일 상태감도 체킹이 필요하죠. 자, 결론적으로 상대 조건 워낙 좋아진 마필이죠. 입상해야만 하는 상대를 만난 8번 몬테비데오를 중심으로 해서 7번마 스카이 돌풍, 3번 천리, 인코스 1번마 야오자이언트의 선전까지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중심화해야 되는 생각이 일치합니다. 이 8번 몬테비데오 같은 경우는 모래 예민한 부분, 그 부분이 관건인데 이번 경주 모래 안 맞는 앞선 전개를 해낼 수 있는 아주 앞선이 단촐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번 스카이 돌풍과 최적 선입 1번 야오자이언트 모두 동의합니다. 한 마리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6번 스칸다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최우미에서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스피드가 굉장히 탁월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말 자체가 그냥 중속이 워낙 좋아서 스스로 그냥 끌고 나오면서 앞선 외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4코너 돌고 힘을 너무 빨리 써버려서 완전히 막판에 무뎌졌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발이 처음 출발부터 실패해서 뒤로 밀렸던 것이 페인이 아닌가 해서 정상 출발해내고 차분하게 선입전개라면 굉장히 좋은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6번 스칸다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상대들이 별로 강하지가 않아서 저 역시도 모두 마지막에 좀 배치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류의 마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고개도 많이 좀 높고 좀 둔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중속감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기에는 상대들의 전개가 좀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그 외에 언급드린 마필들 외에는 강한 상대를 피했기 때문에 마체 상태가 당일 뭐 많이 올라와 있다라면 가치 있게 논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6번마 스칸다의 선전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기만 접전 구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백동일 의원의 의견에 토를 달 수 있는 게 한 구석도 없어서 저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7번 스카이 돌풍의 선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라는 부분이죠. 적인 기수 안장으로의 교체와 적정거리로의 거리 줄임 그리고 승급전 경험을 한번 해봤다는 것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8번 몬테비데오의 선전 가능성도 무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두의 이강 구도를 먼저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1번 야오자이언트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6번 스칸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다이얼드인 자마들이 대체로 그래요. 스피드는 좋은데 중속이 좋고 고개가 좀 높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스피드를 잘 내고 있어서 기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동희 위원도 6번 스칸다 뭐 마지막에 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당일날 좀 잘 좋은 적중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개를 좀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말에게 관심이 가는데요. 8번 몬테비데오, 7번 스카이 돌풍.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요. 1번 야호자이언트도 기습적으로 선두 장악에 성공한다라면 1승 기대치가 있겠죠. 7번 스카이 돌풍은 직전에 1700 늘어난 거리, 지나치게 경합 선두 레이스로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지난 6월 달에 안토니오 기수가 1400m 우승시킬 때는 경합 피해서 차분하게 선입전을 펼치며 입상을 했었죠. 바로 그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적이반장 돌아온 7번 스카이 돌풍이고요. 마방 이적 이후 첫 출전 8번 이 몬테비데오 이제 기대는 악벽 얼마만큼 순치가 됐는가 관건이 되겠죠. 6번 스칸다까지. 스칸다는 직전 보여준 능력이 다가 아니다. 충분히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스칸다까지 말씀드려 보겠고요. 네, 일요일 마지막 10일 경주는요. 자, 선두권에서 경합에 유리하게 전개 펼칠 7번 스카이 돌풍 그리고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전혀 하지 없는 8번 몬테비데오. 일단 2두의 마필 강조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9월 경마는 꽉 찬 5주 경마가 되겠지만 9월 4주차 이제 추석 휴장이 있겠죠. 각 마방마다 휴장 전에 서둘러서 총력전 태세에 임할 듯 합니다. 다음 주는 상당히 이벤트도 많이 있을 그런 재밌는 경마 주간입니다. 자, 매경주 입상 가능 마필들 잘 치러내고도 조합 미스로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 게 경마입니다. 자, 이번 주 경마에서는 그 서말의 구슬을 잘 꿰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2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